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콩PD 한PD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세종 핵심가치 바로 알기 키워드 3개 중에 마지막 집중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집중성은 이제 뭐냐면 컴팩트라는 거죠. 컴팩트. 자, 세종시의 설계 목표는 컴팩트 시티였다는 겁니다. 자, 컴팩트 시티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컴팩트하게 이용하기에 편리한 도시라는 거죠. 자, 뭐냐면 압축을 한다는 거죠. 어떤 좁은 공간에 모든 시설, 인프라, 뭐 학교, 직장, 상권, 그 다음에 공원, 모든 것을 그 도시 안에 가장 컴팩트하게 집어넣고, 자, 그것을 짧은 거리를 통해서 주거단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컴팩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도시라는 거죠. 세종신도시의 가장 강점은 바로 컴팩트라는 겁니다. 자, 아마 우리나라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컴팩트한 도시라고 보면 되는데, 세종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인프라들이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뭐 공원이라든지 상권, 중심 상권, 그다음에 뭐 기타 항아리 상권들이 다 아직은 완성됐으니까 그 컴팩트함을 아직은 다 즐길 수가 없죠. 다 이용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도시가 다 완성되는 시기에는 컴팩트함에 사람들이 적응을 하게 되고 그 편리함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세종시에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도시를 한 바퀴 다 이동하는 데는 한 20분에서 30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BRT 도로를 통해서 1생활권부터 뭐 5생활권, 6생활권까지 한 바퀴 다 도는데 한 2, 30분, 뭐 넉넉 잡고 한 30분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시가 계획되어 있고 건설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느 곳에서든 모든 상권과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자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중심 상권입니다. 나성동 중심 상권이죠. 자, 이게 이제 중심 상권입니다. 이게. 자, 이 상권을 이용하는데 이용하기가 다 쉽다는 거죠. 뭐 세lum동은 역시 뭐 근거리에 있으니까 쉽고, 역시 뭐 대평동, 삼생활권 이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다 이게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도담동도 마찬가지고 고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차로 10분 거리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차로 10분 거리에 다 10분, 15분 거리에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상권이다. 중심 상권은. 자, 이런 도시가 이렇게 컴팩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센트럴파크인데 센트럴파크도 위치가 세종의 가운데 있으니까 어느 생활권에서든지 차로 한 10분이면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차에다 주차장에다 파킹을 해놓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다. 그런 점이 컴팩트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냐면 이 세종시에서 이런 항아리 상권, 이제 이런 게 이제 항아리 상권이라고 봐야죠. 항아리 상권. 여기는 뭐 항아리 상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부중심 상권인데 이런 게 이제 항아리 상권이죠. 이런 게. 자, 이런 게. 자, 이런 게 이제 항아리 상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세lum동을 보면 이제 이런 게 항아리 상권. 다정동을 보면 이런 게 또 항아리 상권. 자, 이렇게 보람동에 보면 여기 시청에 이제 항아리 상권이 잘 돼 있죠. 이런 게 이제 항아리 상권인데 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아리 상권인데, 자, 이제 이렇게 항아리 상권이 잘 되어 있죠. 아파트 근처에.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뭐 음식점, 뭐 은행, 병원, 학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노래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항아리 상권이 형성이 잘 돼 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로변에 대로변 상권, 대로변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주상복합이고, 자, 이렇게 대로변 상권이 또 있다. 자, 이제 세종은 그 도시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장점이 있냐면 상권이라는 게 이런 항아리 상권과 대로변 상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나성동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로변 상권 좋지 않습니까? 여기 중심 상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항아리 상권이고, 자, 이런 항아리 상권, 대로변 상권, 중심 상권. 자, 이걸 다 한 번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세종시는 바로 이제 그런 게 장점이라는 거죠. 세종시는 이렇게 항아리 상권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 고속터미널 상권이 있고, 여기 또 큰 상권이 있고, 자, 이런 게 컴팩트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서 요 대로변 상권과 항아리 상권, 그 다음에 어떤 그 중심 상권, 그것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이 세종시가 장점인데, 자,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담동도. 자, 소담동도 보시면, 여기가 항아리 상권이죠. 자, 이렇게 항아리 상권이 잘 돼 있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소매 상권이라고 그러죠. 근린 생활 소매 상권, 뭐, 은행, 뭐, 병원, 학원.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복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대로변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항아리 상권과 또 대로변 상권은 개념이 틀린 겁니다. 이 대로변 상권은 뭐라 그럴까요? 좀 대형 음식점, 뭐 대형 학원, 뭐 아니면 뭐 업무 시설,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항아리 상권과 대로변 상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주상복합이 있으면 또 스트리트 상권도 있고 만들어지고 여기 주상복합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법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법원 예정지인데 여기에 또 법원 상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컴팩트하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소담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 주변에 뭐 요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 뭐 이 아파트 뭐 소담동이나 보람동이나 마찬가지지 이제 뭐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방곡동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요런 대로변 상권을 이용하고 그리고 항아리 상권을 이용하고 부도심 상권이라고 하죠. 부도심 상권이 가까이 있다. 그런 세 가지 상권을 컴팩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이제 세종시는 그런 것이 장점이다. 참 뭐 도담동도 마찬가지죠. 도담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도담동도 여기에 항아리 상권이 있다. 자, 이곳이죠. 이거 여기죠. 여기 항아리 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 라인으로 또 대로변 상권도 있고 여기 대로변 상권이 있죠. 또 이쪽에 청사 앞에 또 청사 상권이 있고 자, 그런 상권을 이 아파트 주민들은 다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 홈플러스도 있고 그런 도시가 이렇게 컴팩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집 근처에 가깝게 바로 이제 집 사이에 이렇게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방축천들. 자,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까이에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이 세종시의 강점이다. 뭐 이거는 어느 동이나 다 같다는 겁니다. 어느 동이나. 자, 예를 들어서 이 어진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에도 상권이 있죠. 어떤 그 뭐랄까요, 항아리 상권, 청사 상권, 그 다음에 또 센트럴파크, 호수공원. 자, 이렇게 그런 도시가 컴팩트하게 우리가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고급 퀄리티의 상권, 그 다음에 고급 퀄리티의 자연공원, 중앙공원, 자, 그런 것들이 컴팩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뭐 세종시의 그 체육시설, 애들이 축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여기 테니스장도 있죠. 축구를 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자, 이런 시설들이 잘 중간중간에 도시의 중간중간 외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우리가 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근거리에 바로바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축구를 배우기도 좋고 풋살장도 있네요. 풀상장도 있고 예를 들어 금강변에 가면 야구장이 있죠. 야구장 여기 이제 야구장이 있죠. 이렇게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컴팩트하게. 자, 이런 도시는 사실 우리가 그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런 게 잘 돼 있죠. 그 어떤 미국의 계획된 도시를 보면. 자, 이제 그러한 개념, 그러한 그 아주 그 계획이 잘 된 컴팩트 도시이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그 직장까지 뭐 바로 뭐 차로 5분, 뭐 도어 투 도어 하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서울에 살다가 세종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제 직주조건이라는 거죠. 뭐 이제 직장 근처에 집을 얻었으니까. 자, 근데 도어 투 도어로 10분이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날 피곤하면 한 8시 반까지 잠을 자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출근해도 9시까지는 다 정리하고 가나가도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의외로 세종시가 이렇게 컴팩트하니까 사람들이 그 뭐 직주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냐. 뭐 아무 데나 살아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 직장이 있는데 일생에 사신다. 자, 이제 그런 것도 불편하다는 거죠. 세종시에서는. 자, 삼성이 직장이면 삼성이 어떠라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생이 직장이면 이생이 어떠라는 겁니다.
자, 출퇴근 시간에 여기를 맡길 수 있으니까, 자, 그것도 불편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왜 느끼냐면,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할 때, 저는 이제 6시에 정각에 퇴근하니까, 퇴근을 하고 주차장으로 딱 들어올 때, 벌써 그 시간에 같이 들어오신 분들이 주차장에 많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저희 아파트가 이제 여기 3층이니까, 3층에서 예를 들어 여기 다니시는 분, 시청에 다니시는 분, 아니면 국책연구원에 다니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바로 퇴근하고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직주 접근성이 강한 도시가 세종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도담동도 마찬가지겠죠. 이 도담동도 청사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여기 도담동에 많이 사시겠죠. 그리고 어진동에 많이 사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길게 건너야 이제 뭐 사생활권 정도, 4-1 정도, 아니면 뭐 이제 그 정도에 사시겠죠. 이분들도 바로 이런 직주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중앙공무원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네에 이렇게 산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직주 접근성이 강하다. 자, 그런 도시가 세종이다. 그것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세종에 내려와서 어떤 직주 접근성의 어떤 그 뛰어난 점을 느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은하수공원입니다. 여기가 은하수공원. 여기가 은하수공원인데, 여기가 골프장이죠. 이 골프장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종시가 만들 때 계획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세종시에서 집에서 골프 치러 가는데 한 10분, 15분이면 되니까 뭐 가서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집 앞에 골프장, 동네 바로 옆에, 도시 옆에 바로 골프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18홀짜리. 그 다음에 이곳 은하수공원인데, 여기가 이제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 이제 그 세종시에서 초상이 나면, 보통 초상이 나면 초상에 대한 그 통보를 받으면 주로 이곳에서 많이, 거의 대부분이 이곳입니다. 물론 이제 뭐 대전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대전으로 가고요. 근데 자, 이것도 우리가 서울에 살다 보면, 장례식장에 가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사는데 저 삼성동 그 병원, 뭐 삼성병원이죠. 뭐 그곳까지 가려면 뭐 1시간 반, 뭐 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산병원도 가려면 또 멀고. 자, 이제 그러한 그 도시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럼 또 하루가 다 가고 불편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차로 뭐 다 역시 뭐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뭐 길어도 20분 사이에, 10분에서 한 20분 사이에 다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이 장례식장 가는 것도 참 편하더라는 겁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뭐 너무 멀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들이 다 편하다. 내가 3생에 사는데 2생 그 중심 상권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1생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이동,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런 게 어떤 다 편하다는 거죠. 무척 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이 컴팩트 시티의 장점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어느 신도시에나 이제 어느 신도시에서나 다 갖는 장점이지만, 세종시 역시 강점은 바로 이런 초중고를 한꺼번에 다 컴팩트하게 넣어버린다는 거죠. 자, 요즘은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울산이 계획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울산을 보면 초중고등학교를 이렇게 하나의 섹터 하나에 다 넣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복합 커뮤니티 센터. 자, 보십시오. 이 복컴과 학교가 붙어 있다는 거는, 이것도 자그맣게 보면 컴팩트하게 만든 건데, 이 복컴에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그 다음에 체육관, 그 다음에 어떤 교육,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끝나가지고, 여기가 바로 학원입니다. 여기 학원이 있겠죠. 여기 이제 항아리 상권이니까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도서관, 나머지 애들은 또 도서관 가서 보충 공부를 하고, 뭐 또 아프면 여기서 병원 가고,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여기서 만나서 또 식사를 하고,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자, 이건 뭐 여기 삼생활권 소담동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겁니다. 뭐 사생활권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항아리 상권입니다. 항아리 상권.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한참 짓고 있죠. 복합 커뮤니티 센터. 여기가 초등학교, 여기가 중학교. 여기 초품화잖아요. 2개 초품화. 여기도 뭐 거의 초품화고. 자, 이렇게 부모들이 여기서 애들을 학교 보내고, 여기서 학원과 병원을 가고, 그 다음에 복컴을 또 가서 뭐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으면 처리하고 또 도서관에 가고 부모님들은 또 여기서 이제 체육관이 있으니까 배드민턴을 치거나 탁구를 치거나 어떤 그 뭐 기타 문화교육을 받거나 자 그런 생활들이 이 안에서 한 생활권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세종시는 그런 컴팩트의 강점을 가진 도시다. 자, 너무 편리한 도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생활권도 이게, 자, 이게 보시죠. 6-4생활권이죠. 6-4생활권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보시면은, 자, 이 안에다가 이 생활권, 요 노란 게, 노란 게 바로 이제 아파트들이죠. 아파트를 주변에 둘러싸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 특화시설을 했네요. 여기는 교육문화 특화시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권을 만들어 놨고, 자, 그리고 그 안에다가 컴팩트하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복컴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깥에 상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 공원, 또 요즘은 최근에 그 4생활권부터는 학교 3생활권 그 수담동도 마찬가지고 4생활권도 마찬가지고 학교 안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학교 가는데 안전하고 그리고 또 쾌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안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초중고를 몰아놓고 자, 그리고 복음도 몰아놓고 자, 이 안에서 부모님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단독주택을 만들고 공동 마을마당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이렇게 쾌적하게 갈 수 있는 개천, 그 산책길들을 만들어 놓고 자, 이런 게 바로 세종시의 그 친자연적인 그 다음에 그 컴팩트에서 나오는 상권과 어떤 그 교육 환경의 접근성으로 인한 편리함. 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파트들도 역시 이렇게 특화 설계를 한다는 거죠. 특화 설계, 테라스를 만들고 그리고 스카이 브릿지를 만들면서 그런 특화 설계를 하고 있다. 그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계속 건설되는 세종도 잘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 만들어지는 5생활권, 6생활권에서는 더 좋은 퀄리티의 그 도시들이 생활권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입지는 기존 생활권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더 좋은 생활권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아파트는 또 신축이니까 앞으로 인기는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청약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도시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최대한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세종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이동 시간의 단축. 자, 그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 어떤 그 상권을 오고 가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가까운 곳에서 그 쾌적한 그 공원을 걸을 수 있는 시간. 자, 그런 것들은 우리 생활의 질을 높여준다는 거죠. 제가 세종에서 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세종의 그 컴팩트함은 금강변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강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 하지만 보통 그 서울이면 서울에 여기 아파트가 있고 여기 한강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뭐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다. 그럼 잠원동 아파트에서 한강까지 가는 데는 뭐 굴다리를 지나거나 해서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종은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자 바로 이렇게 다리만 그 도로만 더 바로 건너면 바로 금강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4-1 디아트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 횡단보도 하나만 바로 금강변이라는 겁니다. 이 금강변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접근성 이런 게 이제 컴팩트하다는 거죠. 이러한 도시가 제가 가본 도시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강을 걸을 수 있는 공원과 아파트의 접근성이 강하다. 자, 이제 그런 것이 세종의 강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신 김에 이것도 보시죠. 나오는데, 자, 이러한 테라스, 이런 게 바로 이제 특화 설계라는 겁니다. 다른 게 특화 설계가 아니라, 제가 이제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보시면, 자, 이런 게 이제 특화 설계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는 이제 금강 조망. 자, 이런 것을 이제 그 서울시에서도 서울 재건축에서도 한강변에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겠다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이런 게 특화 설계라는 거죠. 자, 이렇게 특화 설계를 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건너면 바로 금강이다.
자,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면 또 수목원이다. 자,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세종시는. 바로 이제 컴팩트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 있냐면, 그러면 이러한 컴팩트가 우리에게 어떤 장점을 주는가? 자,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직주 접근성이 강하다. 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 이제 3, 40대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애들이 한참 잘하는 꼬맹이들이죠. 그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 거죠. 대화를 할 시간도 많고, 그리고 아이들과 어떤 외식도 쉽게 하러 갈 수 있고, 아이들과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가족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준다.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자, 그 사랑을 줄 수 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애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자, 그리고 밥을 먹으러 다니고, 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종에서 그런 것을 또 그런 풍경을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세종에 가면 애들하고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또 세종은 주변에 공원도 많고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무척 많습니다. 자, 그런 놀이터에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놀아주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중앙공원에 또 빙상장까지 또 생긴다고 하니까 그 중앙공원이 또 다 완성되면 그곳에서 또 가족들이 또 몰려 나오겠죠.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금강 보행교가 만들어지죠. 여기 그림이 안 나왔네요, 여기는. 자, 여기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금강 보행교가 이쯤에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제 중앙공원이 되고 여기가 수목원이 되면 여기에 이제 모든 또 체육시설, 복합 놀이시설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가 어떤 이벤트도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부모와 아이들이 어떤 그 시간이 이제 남는 여가 시간을 통해서 같이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의 정서 발달에도 좋고, 애들과 대화를 통해서 애들의 어떤 성장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세종시도 자꾸 좋아지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 이제 충남대 종합병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설도 이제 뭐 멀지 않다는 거죠. 뭐 이쪽에서 그나마 이제 사생활권에서 이제 멀리 가더라도 이거 여기서 뭐 차로 10분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종합병원에도 한 10분밖에 안 걸린다.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백화점 들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컴팩트는 생활의 질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제 나도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하고 가끔 고민을 하겠죠.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부동산 한 사람이고 또 저쪽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딴 지방 가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를 못 가겠다라는 거죠. 못 가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도시 자체가 너무 컴팩트하게 잘 되어 있고 현재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강, 그리고 자연 친화, 조경, 뭐 그런 걸 중요시하죠.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상권이야 이제 차로 가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되는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은 전국 어디를 가도 편한 도시입니다. 서울을 가도 1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TX역이 생기면 또 이용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철도도 이용하기 쉽고, 경부선을 타고, 대구, 부산, 울산, 자, 그쪽으로 가서 놀러 가기도 쉽고, 광주 쪽으로 가서, 목포 쪽으로 가서, 세발낙지 먹기도 쉽고, 내려가서, 남원에 가서 또 추어탕 먹기도 쉽고, 지리산 가기도 쉽고, 위로는 1시간 반이면 다 간다는 겁니다. 충청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좋다는 겁니다, 살기에. 자, 그래서 세종시는 은퇴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업에서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들, 특히 대전에서 공무원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삽니다, 여기에. 자, 그런 분들이 은퇴해서 여기 와서 살고 있다. 편하죠. 왜냐면 생활의 퀄리티도 비슷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산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또 골프도 치러 가고, 예를 들어 수준이 맞은다면 골프도 치러 다니고 탁구도 치러 다니고, 자, 그리고 지방 여행도 다니고 또 모여서 또 겨울에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골프 치러 다니시고, 자,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 그런 도시로서 깔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다른 도시로 어디 이주해 갈까? 하고 생각해 보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이러한 컴팩트하게 잘 만든 도시에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어떤 소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도시가 흔치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세종은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세종의 핵심 가치 바로 알기 개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동질성, 그 다음에 계획성, 집중성. 자, 이 3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에 이런 강점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가 있느냐 이겁니다. 있죠. 물론 서울에 강남이라는 게 있죠. 바로 그 강남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강남은 계획한 도시이고, 그 다음에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소득군들이 다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강남도 컴팩트하죠. 그 안에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교통도 좋고, 경부고속도로도 접근성 좋고, 그 다음에 좌우 고속도로도 좋고, 다 좋죠. 그 다음에 병원도 좋고, 학원가도 다 들어있고, 컴팩트하죠. 자, 지금 세종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바로 강남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딴 도시, 송도도 있고, 대구에 수성구도 있지 않느냐. 자, 그런 도시, 수성구도 대체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수성구 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세종만 못하다는 겁니다. 세종은 여기서 전국을 갈 수 있지만 수성구에서 서울 가는데 몇 시간입니까? 거기서 벌써 경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경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성구 자체는 대구의 수성구죠. 대구의 수성구. 대구 옆에 수성구가 있으니까 도시 자체가 다 컴팩트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의 구가 컴팩트하다는 거죠.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강남구가 좋은 거지. 서울의 도시가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세종은 도시가 다 좋다. 이 계획권 안에 있는 도시는 물론 이제 예를 들어 면 단위로 가거나 조치원 쪽으로 가거나 그러면 옛날에 구도심이니까 자, 거긴 면이죠. 면. 아직은 읍이고 면이니까 아직은 도시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있죠. 근데 최소한 이 생활권 안에, 이 육생활권 안에는 그러한 그 3가지 성질을 잘 가지고 있다. 그 3가지 성질이 바로 그 세종의 발전의 성장 원동력이고 엔진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종의 미래는 이 3가지 가치로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시면 세종의 미래의 가치가 보이고 잡힐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